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랜드 하나 공인중개사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이제 합격은 하셨죠, 그죠? 합격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고객들을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운영을 하시냐에 따라서 수입,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목적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무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부동산 중개 코칭입니다. 중개 코칭인데 R 코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가서 R 코칭이라고 검색하시면 랜드 하나와는 다르게 실무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무에서 꼭 필요한 강의, 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지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장, 그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장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시장이었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현재 지금 40만 장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와 있고, 개업하신 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0만 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 중개사로 계신 분들이 약 또 한 10만 명.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제 시장의 현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열 경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개업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10만 명입니다. 약 10만 명. 10만 몇천 명이라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중개사로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한 3, 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3만에서 4만 정도가 있습니다. 2021년 32회 시험이죠. 합격자가 얼마나 나왔냐면 2만 6천 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아마 일부가 이제 개업을 하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바로 개업하기보다는 소속 중개사로 들어가서 계시다가 개업으로 이렇게 이전하실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댁이나 주변에 가보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2000세대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통 8개에서 10개, 8개에서 10개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위치가 외진 곳이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중개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다는 말은 가격이, 임대료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새로 오픈을 하겠죠, 그죠? 새로 오픈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미 계신 분들은 수년간 중개를 해왔겠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친밀도도 높을 것이고 물건도 많이 확보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신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와, 과연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라는 정도, 내가 이 정도 경쟁 속에서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시장의 특징은 너무 경쟁이 과열이 돼 있다 이겁니다. 과열이 돼 있다. 근데 과열이 돼 있다고 해서 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열되지 않는 시장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각자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떤 파트가 내지는 어떤 부분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트든지 과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의사, 변호사, 과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 있죠. 그것도 역시 과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업종이 과열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열 경쟁이라는 그런 파트, 그러니까 나는 과열되지 않고 내 혼자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그건 과열 없어요.
혼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하든지 그러면 과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을 하시려고 하면 전부 다 과열입니다. 이 과열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식 내지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의 공인중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과정, 실무 과정을 들으면서 실력을 좀 업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습득하기 위해서 아마 강의를 듣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열 경쟁이니까 과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 과열되지 않는 시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열 경쟁인데 어떻게 내가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그죠? 틈바구니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지 여기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시장들이요. 두 번째 특징은 주택 시장에 편중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거의 90% 이상이죠. 90% 이상의 합격생들이 중개사분들이 어디로 먼저 진입을 합니까? 아파트죠. 주택이죠. 주택 중에서도 어디에 편중화되어 있냐면 아파트에 편중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가장 빈번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에 편중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져갑니다. 아파트는 크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실력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는 봐봐요. 자,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면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갑니까? 검색을 하고 갑니까? 검색하고 갑니다.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은 어떻는지, 주변 상황은 어떻는지 등등을 검색을 하고 가격 알아보고 갑니까? 안 알아보고 갑니까? 가격도 다 확인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여러분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중개 대상물이 아파트더라. 그러면 매물로 나와 있는 층, 홀을 보여준다고요. 보여주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싱크대 문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안방, 건너방, 애들 공부방, 거실, 부엌의 상황 등등을 보고 그냥 매수 매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수료가 과한 게 아니고 수수료가 과하다기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매매가 아파트의 매매가 체결이 돼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10억짜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얼마를 냈냐면 0.9% 9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데 그죠? 수수료 900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인중개사가 가가지고 아파트 한번 보여주고 햇빛 잘 들어오는데요, 학군 좋은데요, 지하철역 가까운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근데 얼마를 주냐면 900만 원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한 입장에서는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죠. 근데 제대로 된 세무에 대한 설계라든지 세금 관계라든지 제대로 된 컨설팅, 대출, 자금상, 금융 등등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는 중개사분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계약하면 끝이거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하고 나니까 아파트 매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등기하고 입주하고 나니까 몇 가지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개사한테 연락하니까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그 이후로 사후 책임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문제들이 국민들 사이에 원성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결국은 인하가 됐습니다. 수수료가 인하됐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수입이 줄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등등 때문에 주택시장이 우리가
회전이 작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많은 거는 맞는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하면서 뭐도 해야 되냐면 토지 또는 상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물건 이런 것들도 때로는 중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을 하면서 1년에 한두 건 정도 내지는 서너 건 정도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상가를 하든지 때로는 토지를 하든지 하는 등등의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요, 현재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약 10만 명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10만 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하고 있고 아파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신경을 쓴다 안 쓰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하다 보면요, 주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라든지 상가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주변 지역의 물건들, 그런 물건들도 중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거의 제가 현장에 가보면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시장이 편중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주택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마 생존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특징은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지금 거래가 없다는 것은 이 주택 시장은요, 어디에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정부 정책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한참 거래되다가 조정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라면 그때부터 거래가 뚝 끊겨버리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제가 한 5군데 전화를 걸어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좀 들어왔거든요. 물어보니까 거래가 12월 달 들어가지고 거래가 1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라고 하니까 12월만 없으니까 11월 달도 없었대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출을 지금 다 막아놨죠. 그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상승 중에 있는 시장입니까? 상승점에서 하락할까, 더 올라갈까, 옆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시장입니까? 고민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요,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옆으로, 그죠? 위로 올라가다가 한 4, 5년 올라갔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즉 밑으로 내려갈지 옆으로 갈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갈지, 이거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상 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지금 2+2입니다. 옛날에는 2년 지나면 임대차 물건이 나와가지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들어가면 별 입이 넘느라 몇 년 살아요? 4년. 4년을 산다는 것은요, 한 분이 어떤 주택에 4년을 거주한다는 것은 물량이 얼마로 줄어버렸다?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반으로.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 옆으로 갈 확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라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느 게 높겠습니까? 이게 높다는 이야기죠. 그 거래절벽이 지금 와버렸어요, 지금. 거래절벽이. 그죠? 결국, 거래절벽이 왔다는 것은 봐요. 경쟁은 과열되어 있고, 주택시장에 편중돼서 경쟁은 치열하고, 그 상태에서 거래가, 대출이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래가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면, 결국 누구한테 쏠림 현상이 오냐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서비스, 내지는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분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산품을 살 때는요, 여러분들 냉장고를 사든지 아니면 세탁기를 사려고 합니다. TV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마트, 하이마트, 인터넷 어디에 있는 TV가 더 좋아요? 똑같죠? 공산품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뭘 사면 되냐면 싼 걸 사면 돼요. 똑같은 모델 남바에 제일 저렴한 걸 사면 된다니까요. 왜?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만약에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과 친밀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 말고도 특징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특징이 이 세 가지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이 과열되니까
도드라진 실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주택시장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다양화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질벽이 있으니까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그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밖에 있는 시장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과열되어 있고, 그죠? 누구나 주택을 하고 있고, 그죠? 거래는 안 되니까 자격증을 엄청 어렵게 땄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말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이렇게 어렵게 딴 목적이 자격증을 따는데 목적을 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격증은 경제 활동을 하는 자격증이니까 경제 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식당도 그렇습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식당도 저 산 골짜기에서도 그죠? 1시간씩 줄을 서면서 먹는 식당이 있고, 그죠? 우리 집 바로 옆에서도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죠? 그건 뭐냐면 결국 그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경쟁력이라는 이야기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재화가, 부동산이라는 재화가요,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두세 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가장 비싼 재화를 사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죠? 누가 명품백을 산다, 명품 시계를 산다 해봐야 몇 천만이면 끝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죠? 부동산은 아무리 작아도 최소 억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이를 중개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건을 맡길 수밖에 없냐면 그런 실력이 좀 되는 분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특징이 현재 이러니까 이 특징을 속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기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법이 있겠죠. 그죠?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현재 개업하고 있는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가 되냐면요, 올해 합격하신 여러분들끼리도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경쟁자가 될 거냐면 현재 개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보다는 실력이 좋죠. 그죠? 이미 약간의 고수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려고 그러면 다양한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주택에 편중된 물건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더라. 그래서 물건 자체가 다양한 상태에서 우리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한 물건이라는 것은 주택에 편중되지 말고요. 주택에 편중되지 말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하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물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전원주택 용지 토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내가 물건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중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다른 부동산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상황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만큼 자주 바뀌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엄청 자주 바뀌죠. 엄청.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세법, 공법이 개정돼서 알고 있는 것들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으면서도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그 다음에 토지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등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는요, 지금 대선 전국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 합니까? 다 바꿔버리겠다 합니까? 다 바꿔버린다고 하죠. 주택 정책이 공법적인 부분이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뀝니까? 세무적인 게 바뀌죠. 또 금융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우리가 흔히 리테일 산업, 소비 산업이라는데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요. 상가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업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물건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때로는 나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가 부분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가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권리금은 떨어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상가는 공법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용도 지역에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알고 중개하는 분하고 모르고 중개하는 분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력을 키워나간다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현재 특히 수도권 이 주변 지역에 보면요, 주택만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 근처에 뭐도 있냐면 상가도 있고 대부분 다 끼고 있어요.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가를 다 끼고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상가가 있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다 상가를 다 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 접근하는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는 분들은요, 관심이 요즘 연끌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끌했어요. 어떤 매수인이 연끌을 했어. 그러면 주택을 소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매일 출근할 때마다 부동산에 붙어 있는 뭘 봅니까?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도 가격이 매물 정보에 보면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쳐다보죠. 왜 쳐다봅니까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샀어. 그죠? 그러면 출근하면서 내가 산 물건하고 동일한 평수가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매일 쳐다본다니까요. 이유는 올랐어. 그러면 주머니 돈이 생겨? 올랐어. 예를 들어 3천만 원 올랐어. 그럼 내 주머니 3천만 원이 생겨? 아니라니까요. 3천만 원 떨어졌어. 그러면 내 통계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쳐다봐요? 매일 쳐다보는 이유가 있죠. 왜요? 어떤 목적도 있다? 투자 목적도 있단 말입니다. 거주 목적이 주된 목적은 목적인데 투자 목적이 있거든요.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택을 살 때도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A라는 공인중개사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학군 좋은데요, 햇빛 잘 들어오는데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B라는 중개사한테 찾아갔더니만, 그죠? 학군 좋고 햇빛 잘 들어오고 이거는 당연하고 플러스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죠?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투자 가치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을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신뢰를 가겠습니까?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한 물건, 예를 들어서 101동 1001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은, A라는 분은 햇빛 잘 들어온다, 학군 좋다라는 이야기하고 교통 좋다라는 이야기하고, B는 그 플러스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죠? GTX 노선이 5년 뒤에 어떻게 만들어질 거고 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확장이 될 거며 하는 등등에 대한 정보를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신뢰감이 더 갈까요? B한테 신뢰감이 더 갈 겁니다. 그럼 B하고 거래를 하겠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습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응책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어떤 전문적 지식, 그 부분만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또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권리금 주고 임대료 내면서 창업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창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당을 성공시키는 방정식이 있고요. 또 PC방을 성공시키는 방정식이 있고, 그죠? 또 골프 연습장을 성공시키는 방정식이 있듯이, 그죠? 그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무조건 해보자, 그죠?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196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손안에
우리 손안에 우리 머리, 우리 뇌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수천 배 많은 지식이 우리 손안에 있고, 그런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이걸 제대로 해석해주고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신뢰를 가지는 중개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현재 현업에 개업을 하고 있는 10만 중개사 하고 동일한 선상에 경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보다도 현재 현장에 개업을 하고 있는 10만 명의 중개사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공부를 해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더 뛰어나기에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일단 시작할 때 그분들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무기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현장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이 현업을 준비하고 개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격증을 딴 이후에, 그죠? 자격증을 받고 딴 이후에 실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지 아니면 소속 중개사로 조금 계시다가 또 개업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를 건데 어쨌든지 목표는 내 사무실을 가지고 그 내 사무실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하는 게 내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자격증을 땄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풍요 내지는 경제적인 것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 중개 코칭 아카데미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냐면 제가 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파트를 담당합니다. 지금 책이 지금 제가 강의를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갖다 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제가 강의를 못 해드렸습니다. 강의를 잡아놔놓고 코로나 전국 때문에 강의가 자꾸 밀리고 해서 못 했고, 그 이후에 책을 지금 새로 써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각 우리가 광역지자체장이나 관할지자체장들이 또 바뀌고 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물건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수도권 시장을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눈먼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만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익률이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수도권뿐만 아니죠. 6대 광역권에 거주하는 분도 합니다. 수도권이나 6대 광역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디에 개업하든지 내가 개업한 곳 반경 1km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은 물건의 매매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물건의 매매가 빈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빈번하죠. 그죠? 빈번하다 보니까 그만큼 빈번하다는 것은 중개 대상물로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이걸 A라는 공인중개사분이 중개를 해가지고 을에게, 그죠? 이 물건이 넘어갔어요. 자, 을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죠, 그죠?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럼 을이 만약에 이 물건을 A라는 이 주택을 갖다 팔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올까요? A 중개사한테 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특히 그게 심해요. 특히. 그죠? 그리고 결국 이 물건은 A라는 공인중개사분이 중개한 이 A라는 주택은 결국은 뭐로 바뀝니까? 아파트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한 번도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바퀴를 돌면서 10년 이상을 갖다 길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주된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아파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파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중개를 하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들이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무세법입니다. 이건 세무사님입니다. 현장에서 세무사
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부동산만 관련된 전문 세무 중개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작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승희 세무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세법 관련해서 절세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답변해야 되는 내지는 물건이 중개가 됐을 때 물어보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아마 이승희 세무사분이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중개는 이제 양기백 교수님이 현재 부동산을 하고 계시죠. 그죠? 부동산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전에서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중개 코칭에서 새로 영입을 한 분들입니다. 다른 데서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개 코칭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새로 영업하신 분들인데, 첫 번째는 경매하시는 김재분 대표님. 그래서 실제 경매 현장에 하시면서도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 시대죠.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부동산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 부동산 모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 원룸할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다 찾아보고 옵니까? 안 찾아보고 옵니까? 찾아보고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뭘 통해서 보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하는 등등, 네이버 물건을 보기도 하고 하는 등등을 다 보고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해서 그 많은 중개사들보다는 좀 더 도드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좀 더 잘 소개될 것인지, 어떻게 잘 포장할 것인지 하는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김유수 교수님이 하시는데, 블로그하고 유튜브,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것은 각종 정보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있거든요. 이걸 취합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 당장 뭘 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그럼 어느 사이트에 가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부분을 담당해서 전달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만을 이제 중개하신 분이 있거든요. 토지. 그래서 토지만을 중개하실 때, 우리가 토지라는 게 나대지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나 농지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농지를 사는 경우는 농민들이 사기 때문에 별 논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 주변에 개발 예정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에 토지를 사서, 그죠? 그게 만약에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내지는 우리가 농림지역에 토지가 개발 예정지가 있는데, 이런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 예정지들이 실제 개발이 됐을 때 얻어지는 수익들은 수십 배, 수백 배 달하거든요. 이런 것들, 토지를 보는 눈, 개발되지 않는 토지를 사서 앞으로 오르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보다는 토지를 실제로 보는 눈,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토지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주환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유명하신 분이죠. 최원철 교수님이 와가지고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중개를 하고 용도지역, 그 다음에 21개 용도지역별로 해가지고 건물의 용도 분류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상가 중개할 때만 들어가는 특징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나 뵈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상가는 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조성해가지고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인지, 그런 등등의 방법들을, 이분도 지금 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그걸 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아마 전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교수진들이 이렇게 네 분이 보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 실무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개 실무는 진행을 하고 있고, 요 네 분의 교수님이 지금 더 새로 편입이 돼서, 그죠? 신규로 입성하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줄 건데, 이 전체에 대해서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강의 일정은 지금 실전 중개는 지금 12월에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고, 1월 달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8회에서 10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케팅이죠.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케팅 부분도 약 한 10회 정도, 30시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현장에 나가면 바로 써먹는 게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세금 얼마인데요? 그래서 매도인이 팔았다. 양도세 얼마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샀다. 취득세 얼마 내야 되는데, 내 2주택자인데 취득세는 얼마인데, 뭐 등등. 이런 등등을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세금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상가하고 마케팅하고 세무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1일 중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조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는데 1일 중에 요 세 과목을 개설할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관련해서는 2월 달에 이주환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실무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책이 완성이 되면 그때 3월 중에, 빠르면 좀 2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중에 설명절이 끝나면 2월인데 그때 할 수도 있고,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따로 빼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부분들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되는 수험생, 합격생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현실화될지,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현실화될지 아닌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죠? 그죠? 합격자가 몇 명 나오면 좋겠습니까? 1년에 1명 나오면 좋아요. 안 나오면 더 좋고. 작게 놓으면 작게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 될 것 같은데, 협회에서 요구를 작게 뽑아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저는 그 협회가 조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뭐 비판하기는 좀 그렇고, 협회가 뭘 요구를 했냐면,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일을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일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무자격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자격자가 일을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넓혀달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경매 같은 걸 할 때 경매 사고 많이 터지거든요. 이거는 경매 대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그와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는 거. 물론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전문화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실제로 경매 시장은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 전에 움직이는 게 무슨 시장이 움직이냐면 경매 시장이 먼저 움직이죠. 투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물에 있는 시장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적인 지식들을 또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만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중개만 해가지고 밥 먹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물건 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을 막 축적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도 큰 돈을 번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해가 버렸습니까? 투자죠, 투자.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현재는 5억인데 이거 조금만 지나면 7억이 돼. 라는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럼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실제 투자하는 거. 그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뭐더라? 경매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이런 물건들을 내가 모르는 지역에 경매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내가 개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물건은 너무 좋은 물건인데 이게 나왔네. 그러면 내가 또 경매를 받아보기도 하고 하는 등등. 또 경매를 받으려고 누군가가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하면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실무 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정도 커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걸 말고도 필요한 강의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분양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차츰차츰 강의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전체 강의를 다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